안녕하십니까. 주식클래스 내일증시입니다. 배터리가 어제 좀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도 장 막판에 좀 하락을 하면서 종목마다 조금 다릅니다. 물론 고점 대비 기준으로는 40% 이상 빠지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오늘 30% 하락한 배터리, 그리고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하나, 세 가지 법칙 중에서 한 가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배터리와 반도체에서 작용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주식 시간에 왜 물리학 법칙을 하냐고요? 뭐 가속도의 법칙도 있을 거고 관성의 법칙도 있는데, 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내용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작용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아마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로켓을 발사할 때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미지가 있죠. 아래로는 상당히 강력한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그 힘을 통해 가지고 이 무거운 물체가 하늘을 날아 우주까지 날아가죠. 근데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오늘 주식시장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오늘 상승 업종인데요. 반도체 장비, 전선, 웨어러블, 그리고 로봇 디스플레이 장비, 인터넷 제약, 중국 소비, 게임, 유통, 화장품, 진단키트, PCB, 폴디드 카메라 위주로 대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10%의 상승률을 보였던 섹터는 바로 반도체 장비가 되겠죠. 근데 오늘 마침 또 하필이면 하락한 섹터는 2차전지, 조선, 전기차, 기계, 조선기재재, 신재생 에너지, 정유화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차전지가 가장 많이 또 하락을 했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주식이 또 우연히 있을 수도 있어요. 어제 에코프로가 1시 7분경에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전 초반에만 해도 일정 부분 저가 매수가 들어왔죠. 근데 포스코 홀딩스도 똑같은 그림이 있었습니다. 76만원을 갔다가 어느 정도 초반에는 다시 한번 자연스럽게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장 후반에 또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종가 저가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제가 이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정시에 작용하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 우연의 일치일지, 아니면 오늘이 어제가 하이닉스, 오늘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서 밝힌 주가 감산 또는 HBM에 대한 기대감일지, 하필이면 오늘 반도체가 올라가기 좋은 날에 어제부터 내려왔던 그 장이 있다 보니까 물리학의 법칙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오늘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항상 주식이라는 건 만약에 경우의 수를 두게 되는데, 오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없었다면 하이닉스가 장 초반부터 매수가 들어왔는데, 외국인이 240만 주가 사면서 들어왔는데, 하이닉스가 오늘 그런 이벤트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에코프로가 종가 저가까지 밀렸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상당 우려점입니다. 반도체가 뭐냐, 배터리가 우선이냐의 그 순서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적인 관점에서 배터리가 조금 불리한 자리에서 하필이면 상대 쪽에 있는, 예를 들어서 배터리와 반도체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다 성장주라는 겁니다. 물론 또 다른 차이점은 많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사이클 산업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2018년도가 슈퍼 사이클이었다면 한 6년 또는 뭐 5년의 사이클에서 내년도 후반까지 갔을 때는 사이클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턴어라운드란 모멘텀이 붙어 있는 게 반도체일 거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가 아니죠. 아예 고속 성장이죠. 크로스 개념이죠. 이게 약간 비슷하지만 조금 아예 다릅니다. 근데 하필이면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다시피 하필이면 우연의 일치일지는 알 수는 없어요. 유독 오늘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약했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인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 바로 다음 표시입니다. 손실 하락률에 대한 퍼센테이지인데, 자, 가만히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0만원을 형성했던 에코프로입니다. 물론 장중 고점 기준이죠. 이틀 만에, 이틀도 아닙니다. 정확히 거래일수 기준으로는 하루 만에 고점 대비해서 50만원이 내렸습니다. 조금 더 내렸겠죠. 뭐 다른 종목이 굳이 보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주가가 원위치까지 가기 전에 이 짧은 시간을 봤을 때 10%가 하락하게 되면 만원짜리가 9천원까지 내려가게 되면 상승할 때는 11%만 오르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손실 관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는 언제든지 커버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금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근데 20%가 하락하게 되면 여태까지도 어느 정도 액션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25%가 상승하게 되면 8,000원이 다시 10,000원이 갔을 경우에 상승, 내려간 하락폭은 20%지만은 반등해야 되는 상승폭은 25%가 올라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우리가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할 수 있어요. 배수를 산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한 며칠 정도 한 번에 20% 하락한 거 5%, 5% 이론적으로는 말이죠. 근데 30%가 하락을 하면 10,000원짜리가 7,000원이 가게 되면 7,000원이 다시 10,000원 제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무려 42.485%가 올라야 됩니다. 속칭 말해서 30% 상한가 한번 가고 다음날 추가적으로 10% 수준의 갭상승이 나와야 되는 거죠. 뭔가 여기서부터는 생각보다 전략을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마이너스 30%가 하락하게 되면 어느 정도 팽단을 낮추는 관점에서도 1대1이 아닌 1대1보다 조금 높은 1대5 또는 1대2의 배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 무리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4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10,000원짜리가 6,000원을 갖고 다시 6,000원짜리가 10,000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무려 66.6%라는 상승률을 보여야 됩니다. 상한가 두 번이 가야 되는 거죠.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서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작용 반창 후. 하필 오늘 반도체가 조금 강한 바람에 배터리가 더 빠졌다 볼 수도 있고 오후장에 또는 배터리가 조금 더 빠졌기 때문에 반도체가 더 종가까지 강했다 볼 수도 있습니다. 갑론을박의 이슈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배터리 관련주가 최근에 많이 오른 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아주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생각보다 너무 깊은 하락을 보였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제가 가격을 좀 봐봤습니다. 에코프로는 150만원 기준으로 30만원 퍼센테이지가 30%가 105만원입니다. 근데 지금 시간의 정가는 100만원 밑으로 내려갔죠. 그러면 물론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다만 이 짧은 시각으로 놓고 보면 이 기업의 주가가 다시 원위치 150만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보통 기간 조정은 1대2 또는 1대4로 이어집니다. 가격 조정은 단방에 이렇게 40% 이상 내려왔지만 이게 원직하기 위해서는 66%의 상승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각보다 배터리가 조금은 소강 상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큰 틀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죠. 일주일 만에 50%에 올라버린 그거에 대한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종목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건 누가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포스코 홀딩스는 아직까지는 이 셈법을 계산할 정도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75만원 기준을 삼으면은 30% 자리는 포스코는 52만 5천원입니다. 근데 만약에 포스코 홀딩스도 52만 5천원 밑으로 내려온다면 바로 내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모르는 게 주가니까 내려온다면 생각보다 물론 포스코와 에코프로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관점에서 비율 관점에서는 동일한 룰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 심지어 포스코 퓨치엠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주가가 우상향하면은 이견은 없습니다. 어차피 시장은 상당히 강력한 상승을 보여왔으니까. 이걸 보고 누가 끝났다 하겠습니까? 월봉입니다. 신고가 종목이고. 그냥 월봉이에요. 35만원 기준 이탈하지 않으면 이 추세는 이탈한 게 아닙니다. 35만원 이탈하지 않으면 이탈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35만원의 가격이 70만원을 기준으로 삼으면 49만원 밑으로 내려가면 이 또한 고점 대비 30%가 빠집니다. 30%는 아까 본 표대로 한 상한가 한번 치고 42%면 금방 회복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42만원까지 내려가면 이제는 상한가 두 번을 쳐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끝나지 않았다의 문제보다는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50%, 70% 오른댔다는 이 변동성은 올랐던 기간이 일주일이라면 늘어지는 기간은 보통 2배수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염두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여러분들과 영상에서 배터리를 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죠? 사고자 한다면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조금 마무리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인사이트 하나는 마이너스 30% 밖에 있을 때야 안에 있을 때의 반등에 대한 폭과 시간은 생각보다
조금은 짧고 조금은 더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서 앞으로 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항상 관성의 법칙 때문에 여기서 절대적으로 이거다 이분법적 논리보다는 어쩌다 보니 이럴 수도 있지 않겠냐 그 생각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